다음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타 행동의 비밀이라는 소제목으로서 이제 이타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가 뭔가,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장을 쓰고 있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1960년대 주로 활동했던 영국의 생물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의 이게 뭐 번역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던데요. 영어로는 inclusive fatness 이게 되는데, 포괄 적응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윈주의를 먼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윈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생물의 기본적인 것은 목적은 뭐죠? 생존 경쟁을 투쟁해서 번식, 자신의 자손을 갖다 많이 낳는 것이 기본적인 생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동시에 번식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개체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았죠. 네, 다시 말하면 다윈은 한 개체가 얼만큼 많이 생존해 가지고 번식을 하는가,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의 원리라고 보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또 다윈이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개체는 자신의 개체수와 자손을 많이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고, 자기가 살아서 번식을 해서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고등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생물 세계에도 이타 행위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다윈도 이해를 잘 못했고 해석을 잘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물의 기본적인 목적이 생존하고 자신이 생존해서 번식을 많이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이타 행위가 존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윈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전자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자 생물학들, 유전학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20세기, 21세기가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이제 인물이 바로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그럼 뭐 이타 행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주 이제 좀 나이브하게, 아주 좀 이렇게 좀 책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데, 네, 잘 못 찾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게으르게 이제 이 문제를 갖다 극복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종족의 집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겠지. 생물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설득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집단 선택론이라는 거죠. 집단을 갖다가 개체가 생존하고, 집단을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을 갖다 희생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젊은 학자에 속해, 그 당시 1950년, 60년 이 당시에 이제 그걸 고민했던 윌리엄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렇게 포괄 적응도, 적합도, inclusive fatness, 이걸 갖다가 이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윈에게 있어서는 집단 선택론이, 자연 선택이
개체였죠. 개체 선택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당시에 조금 넘어와서 이제 이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보다는 집단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집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윌리엄 해밀턴은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연 선택의 주체는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바로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유전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이타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체는 뭐라 그랬죠? 개체 선택은 개인이 빨리 생존해서 많은 자손을 다 번식하는 게, 그게 지상 목적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타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갖다가 우리가 personal fitness, personal fitness, 개체가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거에 반해서 이 윌리엄 해밀턴의 inclusive fitness, 이거는 뭐냐면 포괄, 다 포함해서, 개체도 포함하고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따져가지고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유전자가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윌리엄 해밀턴이 여기서 포괄 적합도, 포괄 적응도, 여기서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자연 선택의 주체는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타 행위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개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미 사회나 벌들의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개미 사회에서 여왕개미에서 일꾼개미들은 계속 그냥 일만 하잖아요. 자신이 번식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이타적인 행위잖아요. 결국은요, 자신의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개체수를 늘려가지 않고 욕망을 줄여가서 여왕개미가 한 다른 형제 같은 걸 돌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전자 레벨에서,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걸 갖다 돌봄으로써 자신과 비슷한 그 유전자를 갖다가 더 확대시키고, 그 유전자가 더 번성해지면은 개체가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inclusive fitness, 유전자적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보건데, 그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전자, 자기와 비슷한 가진 그 유전자가 더 풍성해지면 그럴 때 이타적 행위를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벌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벌이 들어가서 침입자가 오면 벌에 침을 쏘잖아요. 벌이 침을 쏘는 행위는 자살 행위거든요. 벌이 침을 쏘면 자신의 내장기에 다 빠져 대부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동료, 친척,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그 집단을 보호하는 그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것을 갖다가 더 보호하는 것이, 자기는 자살에 죽더라도 그걸 보호하면 포괄적으로 봐서 더 큰 가치가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더 이렇게 후세에 더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더 유전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개체의 어떤 선택이 아니고, 개체가 살아남는가 생존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가 얼만큼 살아남는가, 유전자가 주체가 돼서 유전자가 얼만큼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건에서 살아나가는 조건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이제 우리 친족 이타주의가 가장 문제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이타주의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연도라고 그러죠. 유전자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이타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이타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갖다가 자식이 고스란히 가지고 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그런 이타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0.5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촌도 마찬가지고, 그 뭐 이게 뭐 숫자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만두고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굳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식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0.5%만 똑같이 받나 말이에요. 0.5% 반은 똑같은 거니까 받잖아요. 형제 자매도 0.5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삼촌하고 관계는 이제 거기 또 0.5가 되면 0.25 정도의 유전자의 근연도가 비슷해지는 거죠. 근연도에 있는 거죠. 그럼 사촌이 되게 되면 유전자가 또 0.5를 또 반을 나누면은 0.1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조금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의 이타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내 한 몸을 희생하더라도 내 주위에 형제 자매를 여럿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합이 그 사람들의 유전자의 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비슷한 유전자의 근연도의 합이 더 번식 성공률이 더 난 그 사람들 갖다가 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삼촌, 사촌, 뭐 몇 명이 여러 명 합하면 사실은 내가 가진 유전자에 내가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살 때 내가 가진 유전자에 그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으면 내가 혼자 한 명이 희생되더라도, 내 개체 혼자가 희생되더라도 유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면 유전자가 더 풍성해지고 더 번식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타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족, 윌리엄 해밀턴의 이 포괄적 공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 선택의 주체는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타행위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좀 부족하게 생존하지 않든지 좀 힘들더라도 전체를 따져볼 때 유전자가 내 주위에 근연도, 내 형제 자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게 막 형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나의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더 번성해지고 더 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손을 또 낳게 되면 더 유전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뭐냐면 유전자의 근연도, 가까운 부모 형제, 가까운 유전자부터 우리가 결국 이타행위는 결국 친족 이타행위, 그러니까 가까운 부모 형제부터 부모와 자식, 또 형제지간, 여기 이런 관계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타행위가 출현했고,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토대에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또 유시민 선생이 또 맹자를 계속 또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자에서 우리가 육아에서 말하는 그 사랑, 인이 뭐죠? 결국 효험 이런 측면인데, 결국 친족 이타주의, 혈연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일하는 마음을 갖다가 사회를 넓혀가는 확장하는 것이 육아의 기본적인 그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그 사랑의 시스템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생물학적 입장에서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 적응도, 포괄 적합도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맹자의 논리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죠. 인문학적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그런 이타성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근연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 독보자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뭐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춘추전국 시대의 이 제자백가 시대에 그 맹자와 함께 선택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한 사람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제 그 목적, 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기잖아. 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도 난 내 털을 하나가 희생되지 않겠다. 나는 뭐 I don't care. 난 이기심을 그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그런 주의가 있었고, 하나는 또 이거 완전 반대죠. 목적이라는 거죠. 그는 보편적 사랑, 부모 형제고 뭐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데, 그런 논리가 있었죠. 근데 이 양극단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받았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논리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토대에 보니까 토대로 마찬가지고 이 윌리엄 해밀턴의 제공적합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비슷한 형제,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가 이타 행위를 하고 사랑하고 더 가깝게 그들에게 보살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물리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맹자식으로 그 친족과의 부모 자식에서 부모와 형제의 사랑,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사회로 이런 사랑의 논리를 갖다가 펴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폐망한 원인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물리적,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 뭐 계급도 다 없애고 뭐 그런 거 너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인 것들 갖다 이렇게 다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것이 뭐 대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인간의 원래 생물학적인 감정에서의 그 친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 다 무시되고 계급 사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그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은 아닌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잘 형성이 안 됐고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 생물학적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그 생물학적 토대가 우리의 욕망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죠. 마치 예를 들어서 남자 수컷인 내가 나의 종족을, 수컷인 내가 종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무나 가서 뭐 어떤 다른 여자를 잡아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욕망을 태워야 될 욕망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 제공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전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체,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자연 선택의 주체는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는 근연도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 가까운 쪽을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가 더 잘 유전자를 갖다가 더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친족, 가까운 친족 이타주의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이타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윌리엄 해밀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인간 사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형제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죽고 다 희생해버리면 그런 유전자가 이렇게 전파가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하나는 뭐냐면 성선택인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배우자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또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개체,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이 뇌가 발달하면서 뭔가 좀 보다 추상화돼서 그걸 갖다가 더 구체화적으로 그 개체만이 아니고 자기 친족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